자,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냉은 어느 정도 분비가 돼야 정상일까요? 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생리 직전 혹은 나는 분명히 냉이 있어서 불편한데 병원에 가면 아무 염증도 없고 뭐 이상이 없다 그래. 좀 답답하죠. 이런 분들은 뭐 왜 그러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음여성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여성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증상인데 왠지 좀 불편하다거나 혹은 뭐 궁금하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냉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갑자기 속옷에 이렇게 좀 묻어있는 뭐 정체불명의 액체 같은 거. 냉이란 거는 이제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질분비물이라고 하죠. 또 일반적으로 냉이라고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 냉은 사실 뭐 여성이라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분비물인데요. 개인 차가 있어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끔 있을 정도로 적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냉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반대로 너무 적게 나와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냉이란 과연 뭘까? 왜? 어떻게 나오는 걸까? 비정상적인 냉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궁금한 거를 오늘 자세히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이라는 거는 이제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냉은 약간 끈끈하면서 혹은 뭐 맑기도 해요. 끈끈하더라도 아주 심하게 끈적이진 않습니다. 투명한 색을 띠거나 혹은 약간 우유빛의 하얀색을 띠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냉이 이제 질에서 나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려면 일단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좀 알아봐야겠죠. 냉을 이루는 분비물들은 정확히는 질벽과 자궁 경부에서 분비가 돼요. 여기가 질이고요, 여기가 자궁이라고 하면 질과 자궁의 경계를 이루는 부위, 즉 자궁 입구 부위에 해당하는 걸 자궁 경부라고 해요. 질 분비물은 질에서 나오거나 혹은 자궁 경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임기 여성에서는 보통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질벽에서 당분이 포함된 점액질을 분비하게 해서 점액질들은 질 안에 살고 있는 질 유산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분비물이 돼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질벽에서 분비되는 당분을 먹고 자란 질 유산균들이 질 내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젖산이라고 하는 이제 분비물을 또 2차적으로 분비를 해요. 유산균들이. 이 산성 분비물들이 두 번째 분비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특히 배란 시기가 되면 이 자궁 경부에서 일종의 점액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점액질이 세 번째 분비물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질벽에서 분비되는 당분과 그리고 질 유산균이 분비하는 젖산, 배란 시기가 되면 자궁 경부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질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냉이라고 말하는 질 분비물이 되는 것이죠. 본래 역할이 있는 점액질들이 합해진 거기 때문에 냉의 기능 역시 모든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 내부 점막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마찰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요. 질 유산균에게서 좋은 먹이가 돼서 질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세균을 증식하게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냉은 어느 정도 분비가 돼야 정상일까요? 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생리 직전 혹은 배란 때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속옷에 약간 묻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생리 주기 때도 질 내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밖으로 나올 정도가 되는 거는 보통 생리 직전이랄지 배란 때 2, 3일 정도, 그때만 사실 정상적인 분비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생리 주기가 배란 때나 혹은 생리 직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속옷에 냉이 이렇게 묻어 있다, 요거는 좀 질 분비물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있거나 성관계가 있게 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좀 윤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질 내부를 마찰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때는 어떤 성적 흥분에 의해서 분비가 돼요. 이런 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성적 흥분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배란 때나 생리 직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옷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묻어난다면 그건 사실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냉이 있으면서 어떤 특별한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냉은 색이 투명하거나 혹은 약간 흰빛을 띠고 있으면서 속옷에 혹은 패드에 약간 묻어나온 정도가 정상인데요. 나온 냉이 냄새가 뭐 안 좋다거나, 그리고 혹은 가려움증을 동반하거나, 색깔 자체가 노란색 혹은 뭐 갈색, 연두색 같이 특이한 색을 띠게 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그런 색을 띠진 않더라도 속옷을 촉촉하게 적실 정도로 분비물의 양이 많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냄새와 가려움증, 특이한 색을 동반하게 되는 냉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보통 이런 냉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보통 질염이죠. 질염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흔한 질염들의 어떤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약 50% 정도의 질염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균성 질염입니다. 질 내부에는 정상적으로 질 유산균들이 있고, 이 질 유산균들이 다른 세균의 침입이나 번식을 막아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질 내부에 있는 균들 중에 90% 이상이 이런 유산균이 있다. 그러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질 유산균이 굉장히 약해지게 돼서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안에 있는 세균들이 정상량의 100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세균성 질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균성 질염이 생기게 되면 냉에서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나면서 굉장히 가려움증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는 칸디다 질염을 들 수 있는데요. 칸디다 질염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원래부터 질 내부에는 칸디다라는 일종의 곰팡이균이 살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염과 마찬가지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질 내부에 있는 유산균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 그렇게 되면 그 틈을 타고 곰팡이균이 갑자기 늘어나게 돼요. 칸디다 질염에 걸리게 되면 보통 두부 찌꺼기 혹은 치즈 찌꺼기 같은 하얀색 냉이 많이 생기고요. 칸디다 질염은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세 번째로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일종의 성병의 하나입니다. 작은 벌레 종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질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물 같은 냉이 굉장히 양이 많게 생기게 돼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분명히 냉이 있어서 불편한데 병원에 가면 아무 염증도 없고 뭐 이상이 없다 그래. 좀 답답하죠. 이런 분들은 뭐 왜 그러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염증 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 냉대하를 보통 기능성 냉대하라고 합니다. 질환은 없지만 어떤 기능적인 면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거를 이제 기능성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의학에서 한스평 냉대하라고 하는데 아랫배가 차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허형 냉대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통 굉장히 몸이 약하고 피곤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네, 먼저 아랫배가 차서 생기는 한스평 냉대하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증상의 특징이 아랫배가 굉장히 차고요. 그리고 추운 곳에 있다거나 혹은 뭐 찬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럴 때 냉이 나오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겨울에 차가운 벤치에 좀 앉아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한스평 냉대하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아랫배가 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랫배 창 상태를 개선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특히 아랫배가 차질 수 있는 겨울에는 평소에 자주 아랫배 핫팩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당귀차랄지 쑥차, 생강차 이런 것들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옷을 입고 다니되 꽉 끼는 스니커즈랄지 아랫배가 차질 수 있는 미니스커트 등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로 피로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기허형 냉대하는 피로감이 주 원인인 만큼 몸의 어떤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로감과 수면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피곤하거나 과로할 때 유독 냉이 늘어나고 이렇게 느끼신다면 보통 수면 시간을 7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허형 냉대하는 또 식욕도 좀 떨어지고 체중도 점점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서 냉이 늘어나는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 인삼, 홍삼,
등을 복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냉이 왜 생기는지, 비정상적인 냉과 정상적인 냉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 비정상적인 냉을 유발하는 것에 질염이 있고 혹은 뭐 기능적인 것들이 있고 대처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상과 관계없이 이런 질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팁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자면은, 외음부, 즉 생식기를 씻더라도 질 내부를 세척액이나 혹은 비누 이런 걸 사용해서 질 내부까지 강하게 씻으면 안 돼요. 외음부 겉만 살짝 하는 게 좋고요. 질 내부에는 약 산성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그런데 보통 세척액, 비누랄지 뭐 바디워시 액이랄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알칼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척액들이 들어가게 되면 질 내부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유산균들이 죽게 되고 염증과 세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안쪽을 강하게 씻지 마시고요. 겉만 가볍게 닦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이 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놀라진 마시고요.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상이 없는 기능적인 문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참고해서 한번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